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요, 이거 지금 아까 한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런 진영 논리도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만 몇 가지만 쫓아가도 네. 중간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자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 간에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네. 자 그 금전거래 성격 자체도 아직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고 않아요. 네.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는 오히려 그 김만배 씨한테만 책을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다른 데도 시도도 했었고 상당히 또 근접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인 간의 거래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 그 책이 어쨌든 좀 보통 책은 아니고 보통 책은 아니죠. 그 거래가 어쨌든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그 성격과 별개로 자 그 거래와 이 보도 행위 더구나 신앙님 씨가 그 보였던 행태 그죠 보도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도 제작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고 심지어 아까 그런 식으로 문자로 안 나가도 좋다 그냥 잘 판단해서 그냥 그런 정도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 고액을 받고 이걸 내보내야 되는 사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묻어둘 수도 없고 취재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더더욱이 그 내용을 본인이 뭐 직접 취재를 해서 방송을 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이 부분은 전적으로 뉴스타파에서 다 판단하고 보도 가치를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편집회의까지 거쳐서 내보낸 겁니다. 편집회의 다 했더만요. 보니까 조사 보고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사 보고서도 보니까 이분들이 참 그래도 뭔가 대외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뭔가 그래도 좀 지적을 해야겠고 그래서 조금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도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내부 절차 이런 거는 사실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거고 그럼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뉴스타파 내부에서 그거는 뭐 좀 더 합의해서 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신앙님 씨 본인이 뭐 본인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뉴스타파 소속 직원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언론윤리라는 그런 무리한 그것도 사실은 무리한 프레임 같아요. 그걸 씌워가지고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시 문제가 됐던 3월 6일 보도가 결정되는 과정에 신앙님 당시 전문위원은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이거를 검찰이 인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검찰의 주장은 지금 다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전임 수사팀이 사실은 그래서 계속 수사를 진척 못 시키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검사를 1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던 사건이 뭐 저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검찰 특수부가 10개월씩 수사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이 수사가 무슨 권력 그렇죠. 비리도 아니고 무슨 게이트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뭐 사실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방대한 양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다 모았잖아요. 될 만한 거는. 그럼에도 사실은 문제될 소지가 거의 안 나왔고 이제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결부가 되니까 공갈 뭐 이래서 이 부도덕한 이런 거 결합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본질을 다시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가는 뭐 이런 지금 모양새가 되는데 자 검찰이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한 기자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이제 추정일 건데 일단은 그 핵심 당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을 보도한 저와 그리고 저희 김영진 뉴스타파 대표를 상대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뉴스버스, 뭐 곳곳 그리고 김만배 씨와 동거래가 있었던 언론사 기자 3명이 또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언론사에 다 떠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그 구속영장 청구 같은 강제 수사가 병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를 입증하겠다. 오로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자 이제는 그 김만배 씨한테
돈을 받은 네. 자, 그 돈은 분명히 대가성일 거다. 그렇죠. 그 대가성은 네. 바로 대장동 보도와 관련해서 네네.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에서 네네. 그 돈을 받은 기자들을 상대로 네. 언론사 상대로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스타파도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신학림 씨가 여기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 식으로 관련이 돼서 이런 네. 보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사 명분이 이제 그쪽에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언론사 네, 기자들하고 네. 그 전에 돈 받았던. 근데 사실 그분들하고 이 건하고는 좀 또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돈의 성격도 다르고. 돈의 성격도 다르고 네. 연결고리도 제가 알기로는 뭐 나온 게 없고요. 근데 뭐 지금 검찰이 이제 3단계 그러니까 3단계로 지금 이렇게 그 관련자들을 좀 나눈 것 같아요. 일단 총기획자는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걸 좀 종합해 보면 총기획자는 김만배고요. 뭐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은 이제 일단 빠져나간 것 같고 이제 거긴 못 엮은 것 같고 총기획자는 김만배고 김만배가 여러 언론사의 포스트들에게 돈을 주거나 금품을 약속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포스트로 한 너댓 명을 쭉 세우고요. 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언론사 이제 실무진들이 뭔가 보도를 하도록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기획자인 김만배 그리고 이제 그 뭐 거점책들 이렇게 있고요. 그 이제 실무자들 이게 쭉 있는데 이제 3단계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중에 한 고리에 지금 중간책이 이제 구속이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기자들이나 나머지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프레임을 씌워서 아마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기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사건을 시작을 해서 처음 구속영장 같은 걸 청구해서 딱 그게 발부가 되면 좀 수사가 좀 탄력을 좀 받잖아요. 예. 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영장, 세 번째 영장이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이미 저 사건에는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렇죠. 국민적인 인식이 딱 심어지면 검찰은 조금 폭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조금 마음 편하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날리고 기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정도 타겟은 나나 김용진 대표 같은 이제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것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준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잘 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결국은 이제 비리 언론인 또는 네. 언론 비리의 어떤 수사 뭐 이런 명분을 갖추는 이제 그게 될 것 같은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어쨌든 알려진 그 신학림 씨의 그런 그 부분, 그 공갈 혐의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당사자 진술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뭐 진실이 곧 드러나겠죠. 뭐 또 다른 어떤 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시기에 어때? 만약 이번에 그 공갈 혐의 제가 뭐 저도 전에 듣기로는 영장에 공갈 혐의 관련 내용이 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영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그 공갈 혐의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는 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알고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혐의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설마 저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라는 생각은 제가 못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안 했으니까. 예,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이 공갈이 들어있길래 야 이렇게도 수사도 하고 이렇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구나 좀 신기했고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검찰이 신학림 씨를 구속하기 위한 의지를 되게 강하게 보이는구나. 이 영장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 공갈 혐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나 다를까 좀 그랬던 것 같고 아직 제가 이제 영장 청구서를 못 봤지만 아마도 이 공갈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은 좀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게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 진행하시는 조성식 기자님께서는 뭐 더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이게 수사의 본질이 뭐였던 이걸 떠나서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엉뚱한 게 막 사건이 맞습니다. 커지면 많은 언론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또 거기에 따라가요, 그죠? 애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하고 똑같은 처음에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몇 시간 싸우다 보면 내가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경험담에서 나오는 경험담입니다. 몇 시간 동안 싸우고 나면 내가 왜 우리가 싸움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인데. 저는 뭐 몇 시간 싸운 적은 없어서. 저는 뭐 며칠도. 어쨌든 저는 이런 식의 기대 효과가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늘상 봐왔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상 봐왔던 일이 또 이번 사건의 재판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애초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무슨 뭐 대선 개입 무슨 뭐 어쩌저쩌고 이런 거는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는 공갈이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신하민 씨를 포함해서 우리 언론들이 정말 비참해지겠구나. 이게 또 놀아나겠구나. 그러지 않게 하도록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류의 수사가 수사 본질에서 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별건으로 해서 개인적인 어떤 뭐 약점이나 그죠? 개인적인 실수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위법 행위 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검찰 특수수사에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국민들 앞에는 봐라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렇죠. 근데 처음 출발할 때의 어떤 그거는 어디론가 슬쩍 사라지면서 지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그것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나쁜 놈 되면 언론도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많죠. 뭐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는데 역시 그런 또 어떤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가 여기 이번 뉴스타파 수사에서도 또 반복 재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시점이 무려 8개월이 지나서 9개월 지금 접어든 시점에서 그걸 뒤늦게 그런 수를 뒀다. 이건 분명히 노림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까 이제 한 기자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겠죠.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원래 그 검찰 수사팀 이름이 대선 개입, 대선 여론 조작. 대선 뭐 긴데 뭐 하여튼 뭐 좀 제가 기억나는 건 뭐 대선 여론 조작, 뭐 허위 보도,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대선 뭐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목적도 그렇고 뉴스타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뭐 제대로 된 아무런 뭐 증거도 안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딱 지금 어떤 충격 효과 비슷하게 지금 나타난 건 이제 딱 그런 개인 비리. 이거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설사 그런 그 이제 책을 산 책값을 줬다는 그 전 국립 중앙 의료원장이죠? 국립중앙의료원장. 그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하고 신하님 씨하고 지인간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이것이 막 공갈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사고 파는 과정에 좀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검찰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강요 공갈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지금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거 그냥 추정이 아니고요. 저도 지금 나름 좀 파악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문제가 가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검찰이 좀 수사 정도를 좀 걷기를 다시 한번 좀 바랍니다, 진짜. 한편으로는 뭐 저는 잘 됐다. 잘 됐다. 이제 뭐 신학인 김만배 두 사람 구속이 됐으니까 저나 김영진 대표 포함한 이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이제 그 뭐 신병 구속을 포함한 뭐 어떤 조치가 이제 내려지겠죠. 전 이제 기소가 될 거라고 이제 당연히 보고 있는데. 아니 기소 한간에는 뉴스타파 쪽은 기소 못할 거다 또는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도 돌고 있어서 제가 이제 불안해 죽겠고요. 아니 재판에서 깨질 것 같아서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전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고 저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안 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기자로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저도 찾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검찰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왔는지를 저도 좀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기자니까 비록 그게 제 사건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걸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또 욕심이 좀 있고, 이거는 뭐 단순한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기자로서 그냥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를 기소해 줬으면 좋겠다. 재판 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검찰도 본인들이 공소장에 써놓는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다 내놔라. 난 그걸 검증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멋있게 역사 한번 기록 같이 한번 해보자. 뭐 누가 옳은지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 뭐 저는 이런 욕심이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큰 싸움 한번 잘 해보자. 이 수사가 뭐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그 지금 최병 사건 이제 네. 조금 이제 지금 현재 검찰과는 상관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그와 또 다른 차원에서 네. 정권을 정말 수렁에 빠뜨린 걸 넘어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수사가 잘못 정말 국민들한테 심각한 어떤 그런 네. 불신을 받게 될 경우에, 아니 이제는 뭐 웬만한 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무조건 뉴스타파 편들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짚어봤잖아요. 네. 중요한 거를. 없잖아요. 그럼 검찰이 진짜 수사 결과 중요한 증거 하다못해 2011년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중수부 수사에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봐주기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어떤 뭐 그걸 뒤집을 만한 언론 보도를 충분히 뒤집을 만한 네. 그런 설득력 있는 네. 뭔가 내놓고 그런다면 또 한번 따져볼 만해요. 그러면 네. 자, 이 보도가 그러면 뭐 공익성 차원에서 자, 그 정도 의혹 제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입증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의혹이 더 네. 짙어지는 상황에서 네. 해소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계속 끌고 간다. 그리고 방향도 또 네. 슬쩍 또 바꾸고 네. 예전에 그 유명한 특수통 검사가 쓴 책에 아마 한 기자도 봤을 텐데 그런 구절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수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하라는 법은 없다. 네. 수사가 잘 안 될 때, 애초 생각한 대로 네. 잘 안 될 때 과감히 접는 것도 훌륭한 수사다. 네. 이런 구절이 네. 비슷한 그 정확한 그 네. 네. 표현은 아닌. 기억납니다. 네, 그죠? 네. 네. 우리 검찰도 좀 더 이제 진짜 선진적인 검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네. 이제 뭐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언제까지 이 체제가 네.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좀 정도를 걷고 네. 이렇게 좀 그야말로 진짜 진실 하나를 그거 하나로 가야지 이렇게 무리하고 또 어떤 정권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거나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또 최고 권력자가 검찰 선배라고 우리 선배를 이렇게 욕보인 언론사들 언론인들 이거 좀 어떻게든지 혼내야겠다 증거가 없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그 진행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맞거든요. 네.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기소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건 기소해 주셔야 되고 저 기소한 다음부터 이제 다음 사건부터는 꼭 수사를 하더라도 꼭 기소를 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검찰 뭐 이 방송 뭐 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위법행위 굉장히 많습니다. 봉지욱 기자, 저랑 같이 이제 압수수색당했었던 봉지욱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여러 건 있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그 뭐 공판전 증인신문 기일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을 법정에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 지인에게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보냈다고 이제 허위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법정 모독이기도 하고요. 제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법에 걸릴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그 잘못했다라고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다투어 봐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수사에 참여했었던 검사들 그리고 이 현 검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 다 물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만 저희를 기소해서 이제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 물을 부분 충분히 물어줄 테니까 자 같이 한 링에 올라가서
제대로 한번 다투어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예.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기자가 검찰을 상대로 나를 반드시 기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이러니하고 사실 본인 입장은 또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이 잘못된 이런 어떤 권력 여기 지금 맞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예.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를 지키는 일이고. 그럼요. 예. 자, 한 기자 앞으로 또 그런 건승을 기원하고요. 자, 저희 조성식 어퍼컷에서도 앞으로도 이 문제,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다뤄볼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 다시 또 보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저 같은 힘없는 언론인 피의자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법정 말고는. 또 부를까요?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저도 좀 자주 나와서. 알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아유 한 기자하고는 사실 언론계에서 또 잘 알던 관계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제가 조금 말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사실은 논쟁 토론 또 서로 이제 검증도 해보고 제 생각 또 출연자 생각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 다음에 그러면 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좀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